안녕하세요, 미글상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오랜만에 호주에서 보는 한국 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한국에 뉴스 나온 걸 제목을 그냥 붙였어요. 근데 이 기사 댓글에도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실제로 이 뉴질랜드 정책에 관련해서는 제가 호주에 있다 보니까 긴밀하게 얘기를 전해드는 게 있는데 사실관계가 너무 확인되지 않은 게 많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시작은 이분이 호주가 아니고 뉴질랜드 여성 총리예요. 총리신데 이 인터뷰가 있었던 날이 6월 7일 저녁이었을 겁니다. 종식 선언을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뉴질랜드 땅에는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도 없고 다 나아서 퇴원을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확진자 중에 나온 자가 없다. 2주 격리도 끝나고 이제 발생자도 없다라는 선언을 했고 6월 8일 자정부로 이제 종식 선언을 한 그 인터뷰 내용이고요. 이게 한국의 뉴스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건데 종식 선언한다는 뉴질랜드, 대만, 한국과 뭐가 달랐나가 타이틀이고요. 뭐 기사 내용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방역 모범 국가로 불렸던 한국의 방역 체계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가 시작입니다. 한국은 잘했는데 종식 선언을 한 나라들과 차이가 뭔가라는 게 이 기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목적인 것 같아요. 단골 메뉴죠. 한국 같은 경우는 방역 전문가는 생활 방역 전환이 제대로 준비 없이 진행돼 감염 확산을 키웠다고 말한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강화된 방역 체계 외에는 답이 없다는 지적. 이런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들 아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꺼내는 게 뉴질랜드와 대만이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만은 잘 모르겠어요. 대만 역시 지난 7일부터 방역 신생활을 시작했다. 철저하게 통제했던 방역 정책을 숫자적으로 완화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가겠다는 방침이다. 8주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따른 정책 변화다. 라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대한민국도 확진자가 0명이 나오고 0명인 상태에서 몇 주간 지켜보고 했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뉴질랜드와 대만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꾸준한 정책 추진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바꿔서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꾸준한 정책 추진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정책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정책, 뉴질랜드의 정책, 대만 정책이 달라요. 이제 어떻게 다른지는 다루진 않고 그냥 정책을 잘 했고 대한민국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읽혀져 있었어요. 한국은 국가 경계 심각 4단계 상황에서도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 경계는 여전히 심각 단계지만 방역 체계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등 혼란스러운 정책을 추진했다. 이게 뭐냐면 잘못했다라는 거죠. 바꾸면 안 됐었는데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차이는 결과로 드러났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추가 확진자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보였었다. 이제 그 이후에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한 거죠. 근데 6일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거 역시도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 종교시설 산발 감염, 이건요 사실 국가정책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본인이 이제 생활 방역만 철저히 했다 하더라도 저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는 다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정책이 어떤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뉴질랜드가 했었던 정책 얘기를 해볼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그때 다시 한번 차이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섣부른 생활 방역이
추가 감염 확산을 키웠다고 지적한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전문가께서는 개인, 사회, 기업 등 여러 조직이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생활 방역으로 전하는 게 문제다. 실제 준비가 안 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감염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인데 뉴질랜드가 했었던 생활 방역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뉴질랜드의 정책은 제가 사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공항 사진이에요. International Departure. 뉴질랜드 국제공항 사진입니다. 막았어요. 출입국을 제한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국같이 전세계 퍼질 때 당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는 3월 초, 2월 초 이때 본격적으로 호주에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뉴질랜드 확진자가 증가했을 당시에 그냥 국경 봉쇄를 해버렸어요. 여기서부터 한국이랑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 봉쇄 정책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한 게 있었는데 한국은 초반부터 봉쇄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잘했다 못했다라고는 판단은 제각각 할 수는 있지만 차이점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전부 다 못 들어왔어요. 그냥 막았어요. 들고 나가고가 다 안 됐습니다. 자국민 들어와서 2주 격리하고 그냥 생활하게 했지 다른 외국인이 들어오는 걸 원천 차단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과 첫 번째 다른 거예요. 이제 이 어떤 부분에서는 왜 중국의 출입국을 왜 안 막았느냐 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중국부터 차단했어야 되는데 왜 이걸 열어놓고 검사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느냐 불만 제기됐던 거랑 같은 유예요. 이 원천적인 차단은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있다 보니까 효과는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차원에서만 봤으면 대한민국이 잘못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타격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첫 번째는 그런 차이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 뒤에서 기사 이제 글로 된 기사도 제가 다루겠지만 This facility is temporarily closed. 이게 어떤 시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뭐 국가 공공기관이나 뭐 도서관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 가게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뉴질랜드는 락다운 정책이 1차, 2차, 3차 점령을 격상할 때 최종 단계까지 접어들었습니다. 최종 단계까지 접어들었다는 뜻은 모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걸 닫았어요. 유럽에서도 그렇게 했죠. 출입 통제도 했었어요.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냥 확진자 동선이 발견되면 그 주에는 가지 않았다 뿐이지 통행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임의적으로 닫은 건 시설은 몇몇 제한했죠. 종교시설이라든지 이제 몇몇 그 단체로 모이는 시설들은 이제 닫았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일반 가게를 다니거나 생활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이거 화면에 보면 이것도 슈퍼마켓 같아요. 슈퍼마켓 같은데 여기 시사하는 바는 요 박스로 담은 거 보이시나요? 전부 다 온라인이에요. 사람은 없어요. 온라인으로 다 생필품 조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못 다니게 하니까. 사람을 집 인근의 필수적인 요소 아니면 다니질 못하게 했고 좀 더 멀리 가거나 쓸데없이 돌아다니면 벌금을 매겼어요. 뉴질랜드, 호주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를 예를 들면 호주가 강력하게 시행했던 최고 격상 때는 2명 이상도 못 모이게 했어요. 3명이 이렇게 바깥에 모이고 있잖아요. 경찰에 와가지고 1000불짜리 호주불 1000불 한국 돈으로 하면 한 8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 벌금을 매겼습니다. 그 정도로 제한을 했었어요. 시설들 문 닫은 건 마찬가지고 가게들 식료품 가게 외에는 거의 다 닫았어요. 종교시설도 폐쇄하다시피 했습니다. 한국 종교시설 폐쇄한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 거기는 집단 감염이 발병됐으니까 폐쇄 명령이 내려진 거지만 일반 교회라든지 권고만 했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어떤 건물 안에 로비 같은데 이렇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막아놨어요. 사무실 빌딩인데 거기 사람이 모일 수가 있으니 그냥 막아놓은 거. 모이지 말란 뜻이에요. 이게 청소하는 사람들. 여기 뭐 쇼핑센터 같아 보이네요. 사람 안 다니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푸드코트나 카페 같은 건데 카페도 문 닫았습니다.
카페, 음식점 다 닫았어요. 다 닫았습니다. 한국 닫은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죠. 그리고 이거는 머리하는 헤어샵 같은 곳 같죠. 문 닫았어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도 쇼핑센터 같은데 출입구에서도 이렇게 문 닫은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소셜 디스턴싱이나 이런 공문 같은 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국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람이 모이지를 못하게 했어요. 다니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건 안 쓰건, 한국은 마스크를 쓰고 통행의 자유는 있었잖아요. 어떤 가게에 가서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실 수 있었고 음식 사 먹을 수 있었잖아요. 종교 마스크 수칙만 잘 지키면 종교 행사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뉴질랜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닫아버렸어요. 짐 닫은 건 마찬가지고요. 운동할 수 있는데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창 이 기사는 4월 20일 경에 뉴질랜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라고 기사가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쇄적인 정책을 실행해서 뉴질랜드가 얻은 건 6월 8일 자정을 기해서 종식을 선언할 수 있었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거 잘 보세요. While other economies were still buzzing along, New Zealand shut its malls, eateries, schools, offices, even takeaway and home deliveries.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쇼핑센터 닫고요. 그리고 식료품 가게 같은 것도 닫고요. 이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학교 닫았고요. 사무실 폐쇄했습니다. 재택근무 다 했어요. 그리고 테이크웨이나 배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된 건 people were only allowed out for essential trip close to home. 이게 어떤 거냐면 필수적으로 집 밖에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을 간다든지 아파서 약국을 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생필품을 사러 근처 슈퍼에 간다든지가 답니다. 다예요. 그리고 구글 커뮤니티에서 이제 모빌리티 그 생활 사람들 움직임을 데이터한 거를 예를 들었는데 리테일 에리아 소매점이 있는 곳은 90%가 드랍이 됐습니다. 사람들 활동이 10명 다니는데 1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어 파크 비치스 그러니까 공원이나 해변가에서도 75% 10명 중에 7명, 8명이 없는 게 2명, 3명만 다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 운동 정도는 해야 돼서 그건 좀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타격이요? 제가 수치로도 준비를 해봤는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안 되는데 경제활동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로도 출근은 안 합니다. 학교도 안 다녀요. 식당, 카페 다니지 않습니다. 여행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항을 닫아버렸으니까. 경제는 지금 뉴질랜드, 호주는 리세션이라 그래서 대공황에 빠져들었어요. 경기 침체라고 선언을 해버린 상황이에요.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그걸 살리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한국이랑 1대1로 대입을 시키냐라는 거죠. 정책의 일관성, 정책 방향 자체가 달랐어요. 한국은 오픈한 상태에서 추적 관찰, 동선을 확인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경제에 영향을 덜 미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가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뉴질랜드 포함해서 호주, 뭐 대만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멈췄어요. 여기는 경제가. 실업자가 한 달 만에 100만 명 이상이 났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줄 길게 선 뉴스는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런 정책에 관해서 다름이 있음에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하는 건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와서 이걸 좀 푸는 거는 우려가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확진자가 줄어들고 감염 확산기 너무나 그래프가 떨어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워닝은 전문가들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참 지금 뉴질랜드나 호주는 한국과 반대로 한겨울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나라가 종식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경제가 비교하지를 못해요. 한국의 경제 상황이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람 통행을 제한을 했어요.
경제활동 한국 힘든 거 아시죠? 그게 0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활동이 0이 됐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기사를 썼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의 정책이 잘한 면도 있고 못한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잘한 것과 못한 면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잘한 거는 뉴질랜드보다는 경제적인 충격 완화했다는 건 잘한 점이에요. 못한 점은 확진자 제로 안 만든 거는 못한 점이죠. 지금 이렇게 기사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